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언제부터 혼자 사는 게 불쌍한 일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나이 든 부모가 자립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이에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이미 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서양에서는 70이 넘어도 혼자 살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나이 든 부모가 혼자 살면 자식들이 불효한다는 시선부터 받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자립하는 게 훌륭한 일인데 말이죠. 지난주에 만난 75살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십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직접 아침을 해 드시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도 보시고 책도 읽으세요.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도 두시고요. 참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이 왜 아버지를 혼자 두는 거야? 용돈이라도 갖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신답니다. 나는 누구 신세도 지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불쌍하게 보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자립해서 살고 있는 분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더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압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자립과 의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더라고요. 자립하고 있을 때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지만 의존하게 되면 어떨까요? 오늘도 그냥 하루 지나가겠지 하는 체념이 생겨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할머니는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힘드시고 매출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카페 문을 열고 계세요. 왜일까요?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립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축되겠죠. 내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예전엔 대등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족 관계일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씨 할아버지는 아직도 택시를 운전하세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쉬라고 하지만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택시 운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 자부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늙어버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자부심을 유지하는 한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떤가요? 나이 든 부모가 일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불효자 취급을 받아요.
부모님을 왜 일하게 두냐는 시선을 받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일하고 싶어서, 자립하고 싶어서 일하는 건데 말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세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동네 아이들이 와서 과자 사가고 연필 사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면서 와요. 그럼 내가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자립의 힘이에요. 내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려워져요. 나는 그냥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녀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부모를 위하는 길이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부모가 당당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드려야죠.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는 당연히 자녀가 나서야 해요. 하지만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의존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부모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73살 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퇴직 후에 동네에서 작은 수선집을 열었어요. 시계 고치고 우산 고치고 가방 고치는 일을 하세요. 하루 벌이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생활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내가 아직 손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야 하냐고 하시죠. 이분의 수선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장난 것들을 가져와서 고치고 가세요. 그때마다 윤 씨 아버지는 뿌듯해 하세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보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주는 돈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보람을 느낄 기회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냥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더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는 자립보다 의존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효도 개념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효도가 돈 주기와 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조선시대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줬을까요? 그때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했죠. 부모는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고 자식은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부모는 그냥 돌봄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가족에게 기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겨지죠. 이게 정말 발전된 사회의 모습일까요? 전라도에 사시는 78세 김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손자가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오면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감자 심는 법, 토마토 기르는 법, 잡초 뽑는 법까지요. 손자는 할아버지한테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해주는 보람을 느끼죠. 이게 진짜 세대 간의 교류예요.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건 용돈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문제는 나이에 대한 편견입니다. 언제부터 60 넘으면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여기게 된 걸까요? 일본에는 80 넘어서도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기보다는 존경해요.
저 나이에도 사회에 기여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70 넘어서 일하고 있으면 왜 쉬지 않나 하는 시선부터 받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강원도에 사시는 74살 박 할머니는 아직도 민박집을 운영하세요.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이에요. 여름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찾아와요. 할머니는 직접 산나물도 캐서 반찬을 해주시고 마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손님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을 느껴요. 할머니도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우세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보람을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만하고 자식들이 모시면 되는데라고 하죠.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번 돈과 받은 돈 사이의 차이를 모르세요. 하지만 이 차이는 정말 커요. 내가 번 돈을 쓸 때는 마음이 편해요. 내가 번 돈인데 뭘 사든 내 마음이야 하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받은 돈을 쓸 때는 어떨까요? 항상 눈치를 보게 되어요. 이런 걸 사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생기죠. 경상도에 사시는 67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퇴직 후에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하세요. 하루 벌이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소중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번 돈이거든요.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마음이 편해요. 내가 자전거 3대 고쳐서 번 돈으로 마시는 커피야 하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어떨까요? 같은 커피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걸로 써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내가 번 돈과 받은 돈의 차이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무시해요. 어차피 같은 돈인데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혀 달라요. 돈의 출처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네 번째 문제는 가족관계의 변질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 주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가족의 정이 사라져버려요. 충청도에 사시는 70살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딸이 매달 용돈을 갖다 드리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이상해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딸이 집에 오면 어머, 우리 딸 왔네 하면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 오면 이번 달도 용돈 가져다 주려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엄마 집에 놀러 간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용돈 갖다 드려야지 하는 의무감이 먼저 들어요. 이렇게 되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할머니는 용돈 받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하고 딸은 용돈 주는 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모녀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 같아져 버리는 거죠.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다섯 번째 문제는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져요.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려워져요.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고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세요. 나무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팔아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특히 어린 손님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장난감을 보고 좋아할 때면 정말 기뻐하세요. 내가 아직도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보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이런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돌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항상 불안해져요. 자식들이 계속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불안해져요. 하지만 자립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당당함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사시는 69세신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자식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앞으로 뭔 일이 생겨도 내 책임이니까 떳떳해요. 이게 바로 자립의 힘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당당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게 뭘까요? 바로 시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자녀에게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아직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에 사시는 75살 양 할아버지는 70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동영상도 보시고 이메일도 보내세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이분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이런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요. 어차피 나는 돌봄받는 사람이니까 하는 체념이 생기거든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니까요.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세요. 꼭 큰 사업을 하거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김할머니는 집 앞에서 작은 화분을 키워서 팔아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지만 그 돈이 할머니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내가 기른 꽃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건강해야 자립할 수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세요. 산책도 좋고 집에서 하는 간단한 체조도 좋아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고, 취미 활동을 시작해도 좋아요.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재미도 찾게 돼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혼자 자립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로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대신 가끔 안부 전화해주고 명절 때 얼굴 보러 와줘.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당당하게 자립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충남에 사시는 68세 조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을 거절하고 대신 작은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도 땀 흘려서 일하시니까 존경스러워요. 이게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관계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자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누구에게 부탁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져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80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그분들을 젊게 만들어요. 반대로 50대인데도 늙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벌써 나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죠. 자녀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함께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면 응원해 주세요. 위험하니까 그만두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시면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의 자립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도와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리미리 도와드린다고 해서 부모님이 영원히 건강하실 수 있나요? 오히려 너무 일찍 의존하게 만들면 더 빨리 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막지 마세요. 대신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립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자립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당당함이 자립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느낌, 그게 바로 자립의 핵심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나이를 자산으로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당당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당당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당당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